안녕하세요. 제가 4월달, 5월달에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단종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노산군 단종이 죽음을 향한 여정을 따라가며라고 라고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떠올랐냐면은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서 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가족과 같이 갔던 그 빌라도 총통의 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산에서 골고다 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묻히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인데, 그 비아 돌로로사를 죽음의 거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하고 상당히 좀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그 노산군 단종이 그 창덕궁을 떠나서 청룡포로 유배를 가는 그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단종 여행을 이렇게 염원하게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그 남양주 태계원에 있는 그 사릉 앞으로, 그 당시에 사릉을 개방을 안 했는데 몇 차례 지나가는데 아주 소담하게 있는 사릉을 보면서 저건 누구의 무덤일까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종의 부인인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의 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조선의 27명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왕과 왕후가 떨어져 있는 유일한 무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단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달, 5월달에 갔었을 때 이제 단종 여정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시성의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월로 단종 여행을 가기 전에 동해에서 고교동창인 친구의 안내로 아주 우연히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변에 있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 예국가에 나오는 뭐 이렇게 촛대봉도 있는 거기인데, 거기 가다가 보니까 능파다라는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자는 또 뭐지? 그리고 정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명회가 쓴 현판이 있더라고요. 능파대기라고. 그래서 1963년 세조 9년에 한명회가 순시를 왔다가 그 경치의 아름다움에 반해 미인의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능파대라는 이름을 졌어요. 이 한명회가 바로 계유정난을 주도해가지고 단종이 쫓겨나게 되는 그 일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의 현판을 우연히 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게 동시성이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나타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주 기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종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조선 왕이 총 27명이 있는데, 조선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영특했습니다. 단종이.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정통성이 제일 좋고 영특한 단종이 역설적이게도 조선에서는 가장 불운한 임금이에요. 단종이 임금으로 즉위한 1453년에
그 단종 1년이죠. 원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나서 단종 3년 2년 후에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상황으로 물러났는데 계속 그 세조 입장에서 보면 단종 복위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사육신, 성삼문 이런 사람들, 금성대군의 난도 일어나고 장인, 송현수 등의 난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세조 2년에 그러니까 1457년 6월 22일입니다. 노산군으로 폐위돼서 단종이 700리 600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700리면 280km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산군이 영월로 떠나가니 임금이 황간 안노에게 명하여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세조 3년 6월 22일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23일에 나온 그 실록 기록에 따르면 내시비 우승직 김정을 보내 노산군을 문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종이 이 상황으로 추대되고 난 후에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와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이제 창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덕궁 도남문으로 나오게 되지요. 제가 이제 이 여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상당히 좀 희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도남문을 나와서 정통적 기록을 보면 청계천 영도다리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계천 영도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가 흥인지문,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대문을 나오고 나서 청계천 영도다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설입니다. 그러니까 흥인지문을 나왔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조가 두려워가지고 심야에 이제 노산군을 영월로 보냅니다. 그래서 심야에 숙정문,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대문이죠. 지금 이제 숙정문이라고 그러는데, 북대문을 통해서 낙산 창신동에 가면 낙산이 있는데 거기 청룡사 우하루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청계천 영도다리로 갔다라는 두 코스가 지금 설이 있어요. 하나가 흥인지문을 통해서 갔다, 또 하나는 숙정문을 통해서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남문을 떠난 건 맞고요. 동대문이든 북대문이든 대문을 통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청계천 영도다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 영도다리에서 부인 정순왕후 송씨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청계천 영도다리에서 부인인 정순왕후가 배웅을 와서 영도다리에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종은 계속해서 살고지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고지벌 화양정에서 하루를 자게 됩니다. 그 화양정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화양정 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광나루를 통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여주 이포로 향하게 됩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포 사진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것이고, 그 이포 나루를 나오고 난 후에 그 원통곡에 어수정, 서원리, 안창마을, 문막, 순공리, 소원말, 단정지, 배째, 귀남면, 운남리, 운학동, 구롱제, 신림, 쌀이치, 황둔. 이제 이게 강원도 지방인데
이곳을 이제 거쳐가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행하게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원주 영월 경계인 솔지체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화양정에서 하루를 머물렀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루를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그 솔지체에 들어오는데, 솔지체라는 것은 소나무가 무성했다라는 뜻에서 솔지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지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음정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어음정이 단종이께서 거기서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어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음정을 떠나서 역골로 향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 주전 3층 석탑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이 주전 3층 석탑 전에 역골에서 또 하루를 거기서 보냅니다. 이 역골에 보면은 공순원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주막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공순원이라는 공순원 씨의 마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주막거리가 있는데 유배길의 마지막을 역골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참도 있었고, 그래서 역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전 3층 석탑을 지나서 쉼터로 갑니다. 쉼터는 거기에서 이제 좀 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쉼터를 거쳐서 군둥치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군둥치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길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차로 이렇게 왕복 2차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군둥치가 어디냐면은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리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고개를 오르던 단종이 그때 호송하던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고개가 이르도 험한가 하니까 의금부도사 왕방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산군께서 오르시니 이제부터 군둥치라 하옵지요. 그래서 군둥치라는 그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향하면은 방울제라는 고개를 또 넘게 되는데, 왜 방울제냐면 단종을 태우고 가던 말이 여기에서 말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험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종을 태우고 가던 말에 말방울이 떨어졌다 그래갖고 방울제라고 합니다. 방울제를 지나서 이제 다음 고개를 향해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베일치라는 고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베일치의 고개에 이르렀을 때 흐렸던 하늘이 개어서 해가 드러나자 해를 향하여 단종이 절을 올립니다. 그래서 베일치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스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상당히 이 고개가 높낮이가 계속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차로 운전하고 가기에 힘든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참 노산군의 유배지로 영호를 정한 것은 참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보통 유배지를 보면 전라도나 강원도
경상도로 보내는데 이 강원도로 이 영월로 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상당히 험합니다.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베일치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베일치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베일치 마을이 있고 베일치 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베일치 제를 넘어간 다음에 이제 옥녀봉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순왕후 송씨를 닮은 봉우리를 보고 수줍은 새색지처럼 다소곳해 보이는 작은 산봉우리를 보고 아내 정순왕후를 떠올려 단종이 옥녀봉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녀봉을 이제 가게 되면 옥녀봉 이제 다음 코스가 바로 청룡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룡포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집터는 다 없어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한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나무가 하나가 단종이 머물던 방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그렇게 절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그 청룡포에 보면 소나무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룡포에 단종께서 2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청룡포에 관련된 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조가 뭐냐면은 단장곡이라는 시조가 있는데, 의금부도사 왕방현이 세조의 명을 받고 단종을 청룡포로 호송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허탈해요. 그래서 청룡포를 굽어보는 서강, 이 청룡포가 서강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삼면이 서강으로 이렇게 휘돌아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육지를 향해서 닿는 데는 절벽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절벽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완전히 고립된, 내륙에서 고립된 섬이에요. 삼면은 강이고 하나는 절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룡포에 가서 이렇게 청룡포를 둘러보시면 청룡포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그래서 아무튼 이 청룡포를 이렇게 굽어보는 서강 강변에 앉아가지고 의금부도사 왕방현이 그 시를 읊는데 그게 유명한 단장곡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애놓다. 이렇게 그 의금부도사 왕방현이 시조를 남기는데, 이 시조가 1728년에 김천택이 그 시조를 엮은 시조집 청구영원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조가 오늘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영원 덕분에 이 단장곡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래서 이 청룡포에서 이제 단종께서 시를, 그러니까 2개월을 머무르셨댔잖아요. 거기에서 시조를 이제 2편을 남겨놓습니다. 그 하나가 자규사라는 길인데, 이 자규사는 자규에게 붙이는 길, 자규에게 붙이는 글, 이게 자규는 소쪽새를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그 자규사를 읽어보면, 달 밝은 밤 두견새 울째 시름 못 잊어 누머리에 기대었네. 내 울음 슬프니 내 듣기 괴롭구나. 내 소리 없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세상에 근심 많은 이들에게 이르노니 부디 자규리에는 오르지 마소. 라는 시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시라는 것을 또 짓습니다. 어제시는 임금 단종께서 왕이 지으셨다라는 그 시인데,
그 어제시가 남아져 있어요. 천추의 원한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적막한 영월 땅 황량한 산 속에서 만고의 외로이 혼이 홀로 헤매는데 푸른 소른 옛 동산을 감싸고 있네. 고개 위 소나무는 하늘 높이 우거졌고 냇물은 돌에 부딪혀 소란도 하구나. 산이 깊어 맹수도 득실거리니 저물기 전에 살인문을 닫아 거노라. 이 당시 이 청룡포에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룡포에서 2개월을 머무셨는데 그 청룡포에 그 홍수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들어서 쓸려갈까봐 그 영월 부사가 그 단종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게 어디로 옮기냐면은 영월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월에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와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와서 보는 곳이 어디냐면 청룡포하고 이제 뒤에 나온 장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월 동헌인 관풍원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단종의 거처를 보러 왔으면서 청룡포에 2개월을 머물고 광풍원에 2개월을 머물거든요. 근데 2개월을 머물면 청룡포에는 오지만 관풍원에는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제가 관풍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볼 동안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저희 일행 외에는. 그리고 이제 관풍원은 가면은 무료예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데 그 관풍원에 가면 자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을 이제 관풍원에서 머무시는데 관풍원에서 생활하던 어린 단종이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그 관풍원에 자유류가 있거든요. 자유류에 올라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보며 예절한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바로 자규시입니다. 이 관풍원에서 진 거예요.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하는 다하고자 하나 하는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가을 떨어지는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만 홀로 듣는가라는 자규시를 관풍원에서 읊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하급 관리인 홍도라는 사람이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차운시를 지어서 단종에게 바쳤습니다. 이 어몽도가 이제 단종을 많이 케어를 했는데 이 충신 어몽도에게는 뒤에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 차운시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영월에 오시더니 황궁시 못하시옵고 드디어 홍도로 하여금 두려운 가운데 돌보시게 하였도다. 작은 벼슬아치 육순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거늘 대왕은 17세의 운이 어찌 그리 공하신지 높이 뜬 하늘에는 밤마다 마음의 별이 붉고 위태로운 땅에는 해마다 눈물비가 불도다. 힘없는 벼슬아치 의를 붙들고 일어서서 홀로 능히 이 일을 왕께 말씀드리려 하노라 라는 자원시를 어몽도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관풍헌에서 단종이 사사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청룡포에 2개월 있다가 홍수 때문에 관풍으로 옮겨왔다가 관풍원에서 이제 사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풍원에서 사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도 거기는 오지 않더라고요. 참 역사의식이 부재죠. 그래서 단종이 사사가 되니까 어몽도가 지은 8성어가 있습니다. 그 단종을 사사해서 단종을 어디다 갖다가 버리냐면은 청룡포에 있는 그 서강에다가 갖다가 버립니다. 근데 서강이 가보면 물살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단종의 시신이 있는 곳은 단종의 시신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남겨놓지 않고 없애려고 이제 세조나 한명회 등이 이제 했는데 이 물살이 빠른데 버렸으니까 이제 흘러 내려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단종의 시신이 맴돌아요. 그러니까 어몽도가 밤에 새벽에 청룡포 차디찬 강물 위에 떠 있는 단종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8개 성어로 시를 짓습니다. 그게 그대로 한자를 읽으면 위선피하 오소감심 8자지요. 옳은 일을 하다 화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어몽도가 8성어를 남기고 그 새벽에 강물로 들어가서 단종의 시신을 거둡니다. 이게 이제 어몽도가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어몽도는 삼족이 멸해요.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제 들어가서 단종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 서강의 강물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기의 선산에 갔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할 텐데 이것을 거기다가 묻고 이 어몽도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요. 그 경상도 지방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후에 단종이 이제 숙종 때 복원이 되는데 그때 이제 단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숙종이 명합니다. 단종의 무덤을 찾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서 찾은 곳이 어몽도의 선사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능으로 왕의 묘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장릉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능을 다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장릉하고 다른 임금의 능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사릉도 그렇지 않은데 사릉도 가보면은 홍살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당까지 가는 길이 직선이에요. 거기에 뭐 신도가 있고 뭐 원도가 있고 그러는데 장흥에 가면은 유일하게 조선 왕릉 중에서 홍살문으로부터 왕릉까지 가는데 한번 꺾어져요. 재단까지 가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홍살문에서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옮기지를 않고 그 어몽도의 선산에다가 그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홍살문에서 재단까지 가는 길이 한번 꺾여 있어요. 그게 참 왕릉에서 특이한 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릉에 가보면은 보통 그 왕릉하고 달리 왕릉에 보면 문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무부석이 있고 그러니까 문신석이 있고 무신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적습니다. 장릉에는.
그 일반 왕릉하고 달리 그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장릉도 상당히 아담한 게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영월에 가면은 보통 아까 얘기한 청룡포와 장릉은 다 가요. 제가 이제 청룡포 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장릉에 가서 다시 만났는데, 아까 얘기한 관풍원이나 이런 그 제가 얘기한 솔지체 이 길을 쭉 가는 그 길은 가서 산 사람도 따라온 본 사람들이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조차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길을 솔지체부터 쭉 한번 거슬러서 청룡포, 관풍원, 장릉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순 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왕후는 단종의 비지요. 비는 그 청계천 영도다리에서 단종을 이별하고 난 후에, 그때가 1457년 6월 22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순 왕후는 정업원에 가서 거기 삽니다. 그게 이제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 바로 정업원 옆에 바로 그 청룡사가 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정업원 터가 가보니까 무진장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업원 터만 있는 일부 터만 복원한 것인지 전부 이렇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정업원 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정순왕후는 한 살이 많거든요. 단종보다 18살 때 이제 거기서 18살 때부터 머물게 되고, 단종은 17세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순왕후 송씨는 81세 때 장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별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순왕후는 남양주에 있는 그 사릉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왕과 왕후가 떨어져 있는 유일한 묘입니다라는 것이 이 단종과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릉을 방문하게 되면은 사릉 인근의 그 선조 때 그 공빈 김씨,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의 성묘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해군 묘도 인근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둘러보시면 꽤 좋을 겁니다. 아주 소담해요. 그 광해군 묘하고 공빈 김씨의 묘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지난 역사를, 그 다음에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종의 여정을 이렇게 쭉 따라가서 봤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많이 찹찹했어요. 단종이 폐위가 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